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이나 손에 든 스마트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떤 나라는 옷을 만들고 또 다른 나라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걸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제 옷장만 봐도 메이드 인 베트남 티셔츠가 있고 책상 위에는 당연히 메이드 인 코리아 스마트폰이 놓여 있죠. 이 메이드 인 라벨들, 이게 정말 그냥 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뒤에 숨겨진 어떤 거대한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모든 나라가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를 가진 셰프 같은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가장 많은,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제학에도 바로 이 비밀 레시피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핵셔 올림무형.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국제무역의 세계를 탐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그 재료라는 게 대체 뭘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생산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핵시어 올린 이론에서는요, 수많은 재료 중에서도 딱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바로 사람의 힘, 즉 노동력, 그리고 기계나 공장 같은 것들, 바로 자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만드는 물건마다 필요한 레시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티셔츠나 신발은 어때요? 아무래도 사람 손이 많이 가겠죠? 이런 걸 노동집약적 상품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자동차나 반도체는요? 이건 뭐 거대한 설비랑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건 자본집약적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이 그래프처럼 각 산업이 어떤 레시피를 가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기도 해요. 가로축이 노동이고 세로축이 자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의료 산업 같은 건 노동 쪽에 더 가깝게 점이 찍힐 거고 자동차 산업은 저 위, 자본 쪽에 가깝게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이 자기만의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각 나라마다 가진 재료가 다르고 물건마다 필요한 레시피가 다르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여기서 바로 이 이론의 아주 강력하고도 명쾌한 예측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핵시얼린 이론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노동자가 많은 나라는 뭘 수출한다? 그렇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물건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돈이랑 기계가 많은 나라는? 맞습니다. 자본이 많이 필요한 물건을 수출한다는 거죠.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풍부하게 가진 걸로 승부한다는 정말 직관적이고 깔끔한 설명 아닌가요? 와, 정말 완벽한 이론 같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멋지고 우아한 이론이라도 현실 세계에서 통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진진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한 이론이 과연 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도 딱 들어맞았을까요? 때는 1953년 바실리 레온티예프라는 한 경제학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시험 대상은 바로 당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미국이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은 그때 세계에서 자본, 즉 돈과 기계가 가장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모두가 미국은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경제학계 전체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레온티예프가 데이터를 파고 또 파봤더니 글쎄, 세계 최고의 자본 부자 나라 미국이 수출하는 물건들이 수입하는 물건들보다 오히려 노동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노동집약적 상품이라는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뭐 예상과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였죠. 이 충격적인 발견은 경제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이름을 따서 레온티예프의 역설이라고 불리게 되죠.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론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설은 이론의 끝을 알리는 장송곡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국제무역을 훨씬 더 깊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온티예프의 역설이 핵셔 올린 이론을 완전히 틀렸어,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 세계의 레시피는 훨씬 더 복잡한데?
재료가 더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알려준 아주 중요한 단서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빠졌던 걸까요? 이후 경제학자들은 마치 탐정처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달려들었고 여러 숨겨진 재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아, 나라마다 기술 수준이 다르잖아. 아, 참,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랑 비숙련 노동자는 구분해야지. 그리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이나 요즘처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런 복잡한 그림들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와, 이걸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무역지도라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노동과 자본 이 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력, 생산성, 인적 자본 같은 훨씬 더 다양한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현실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 나라가 어떤 재료를 많이 가졌느냐가 그 나라가 무엇을 수출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 이 핵샤올린 이론의 큰 그림은 여전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는 그 재료의 목록을 훨씬 더 길게 봐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노동자와 기계를 넘어서 숙련된 인력,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사회 전체 인프라까지도 중요한 재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성공 레시피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건 방대한 양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공지능 기술 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친환경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메이드 인 라벨은 과연 어떤 재료에서 나오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